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잡합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한 달 만에 돌아온 CSI예요. 그동안 시험이니 방송제니에서 음악방송으로만 학우분들을 찾아뵀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CSI로 돌아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학우분들도 CSI 엄청 기다리셨죠?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학우분들 혹시 저번 주에 있었던 방송제에 오셨었나요? 못 오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방송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꼭꼭 방송제에 와주세요.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올해 방송제 정말 꿀잼이었거든요. 아마 내년 방송제도 꿀잼일 테니 꼭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CSI 시작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실수로 만들어진 음식들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먹는 음식. 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있다는데 어머머,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그 첫 번째 요리, 바로 감자칩입니다. 다들 감자칩 아시죠? 포테이토 칩이라고도 불리는 감자칩은 감자를 얇게 썰어 튀긴 다음 짭짤한 소금과 함께 만들어진 요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칩의 바삭함과 조미료의 맛으로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간식이자 과자입니다. 이런 감자칩은 어떻게 실수를 했길래 오늘까지도 저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인 걸까요? 감자튀김과 다르게 감자칩은 확실한 미국의 토종 발명품입니다. 감자칩이 나오기 전에 감자튀김은 1850년대 미국에서 일상적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두껍게 썬 감자를 기름에 튀기고 포크로 찍어 먹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감자칩이 등장했죠. 그 탄생 과정을 자세히 보면 뉴욕 부근에 위치한 사라토가 스프링스의 호반의 달이라는 작은 식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식당 주인은 조지 크랑으로 다른 이들 모두가 인정하는 괴짜 영감이었어요. 다혈질에다가 화도 잘 내는 냉소적인 사람이었죠. 손님이 음식에 불평을 하면 다음 주문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 내놓았고, 그러면 손님은 화를 내거나 식당을 나가는데 이러한 반응을 즐기는 괴짜 영감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식당에 어느 날 한 손님이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고 익지도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다시 만들라고 했어요. 역시나 화가 난 크럼은 손님을 골탕 먹이려고 주방장에게 포크로 감자를 못 찍을 정도로 얇게 썰어버리라고 시키게 됩니다. 얇게 썬 감자를 냅킨에 싸서 30분간 얼음에 담근 후 뜨거운 기름에 튀겼어요. 그런데도 크럼은 화가 나서 감자 위에다가 소금을 잔뜩 뿌려서 손님에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먹을 수 없는 음식에다가 맛없다고 할 줄 알았던 손님 반응이 너무 맛있다며 더 달라고 주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에 크럼은 화가 나지 않는 손님을 보며 실망을 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맛있게 먹는 손님을 보고서 이 음식 아이템을 활용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뒤로 포테이토 크런치라는 메뉴로 새로운 음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감자칩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탄생 시기에서 당분간은 크럼의 식당에서만 서비스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 크럼 식당 주방장이 독립을 하며 자신의 식당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괴짜 영감이 손님을 골탕 먹이려고 감자튀김을 얇게 썰어낸 것이 시초가 된 감자칩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자칩을 만든 조지 크럼이나
독립해서 감자칩을 유행시킨 주방장, 모두 특허 등록을 안 해놓아서 세계적 음식이자 과자를 만들었으나 큰돈을 벌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도 이들 덕분에 감자칩을 맛볼 수 있었으니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듣기만 해도 입안에서 군침이 도는 초코칩 쿠키예요. 학우분들도 다 아시는 초코칩 쿠키. 쿠키 위에 초코가 송송 박혀 있어 먹을 때 초코와 함께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쿠키. 엥? 초코칩 쿠키도 실수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이 초코칩 쿠키에는 과연 어떤 실수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초코칩 쿠키의 유래는 초코칩 쿠키가 탄생하기 전 초콜릿 쿠키에서부터라고 합니다. 초콜릿 쿠키는 1930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루스 웨이크필드가 후식으로 제공했어요. 이 초콜릿 쿠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야 하는데 초콜릿 반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웨이크필드는 옆에 있던 초콜릿을 어쩔 수 없이 조각 내어 쿠키 위에 얹어 오븐에 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이크필드의 생각은 초콜릿이 녹아내리면서 반죽에 흡수되어 초콜릿 쿠키처럼 갈색빛을 띠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초콜릿이 녹지 않았고 초코가 송송 박힌 쿠키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웨이크필드는 과연 손님들이 좋아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초코칩 쿠키를 내놓았는데 의외로 맛도 좋고 손님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후 웨이크필드는 이 초코칩 쿠키를 메뉴로 추가해서 초콜릿 쿠키와 함께 팔았어요. 그리고 웨이크필드의 초코칩 쿠키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파견된 군인들을 위해 보내진 소포에 있던 초코칩 쿠키를 나눠 먹은 다른 지역에서 온 군인들은 처음 맛보는 초코칩 쿠키에 매료가 되었어요. 이후 군인들은 톨게이트에 쿠키를 먹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군인들은 다양한 지역으로 파병을 가게 된 만큼 세계적으로 초코칩 쿠키가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왔다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초코칩 쿠키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반죽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초코를 넣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이야. 아마 제가 웨이크필드였다면 그때 당시 반죽이 부족한 것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나 우유에 겉들여 먹으면 더 맛있는 이 초코칩 쿠키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개발되고 전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와플입니다. 와플은 울퉁불퉁한 벌집 모양의 표면을 가진 디저트로 간단한 아침 식사나 브런치로 인기가 높아요. 와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벨기에식과 미국식이 있습니다. 벨기에식은 이스트와 흰자를 넣어 굽기 때문에 달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플 위에 크림이나 과일을 올려 먹기도 하죠. 이에 반해 미국식 와플은 베이킹 파우더를 반죽에 첨가하며 설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맛이 특징이에요. 여기에 달콤한 시럽까지 뿌려 먹는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와플은 대부분 미국식입니다. 와플은 벌집 모양의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으러 가봅시다.
벌집 모양을 갖고 있는 와플. 와플은 처음부터 벌집 모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와플은 마치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모양이었다고 해요. 요리사가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 고기를 두드리는 망치를 사용하다가 한눈판 사이에 팬케이크 반죽을 두드려 와플에 그만 벌집 모양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요리사는 자신의 실수에 순간 화가 났지만 무늬 사이로 시럽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의 와플 모양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런 와플은 사실 과거에는 아무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와플에는 달걀, 우유, 설탕 등이 들어가는데 이 재료들이 당시에는 고급 재료였다고 해요. 그래서 와플은 상류층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곡물로 만든 밋밋한 맛의 와플만 먹을 수 있었대요. 하지만 이 와플 또한 매력이 있어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또 와플하면 벨기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벨기에가 와플을 처음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와플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 와플이 유명한 이유는 모리스 버머시라는 벨기에 사람 덕분인데요. 1964년 뉴욕의 한 박람회에서 그는 와플에 생크림과 딸기를 얹어 판매했습니다. 그는 이 와플을 브리셀 와플이라 소개했고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브리셀은 벨기에의 수도인데요. 이전에 낯선 도시였던 브리셀은 이 와플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즉, 벨기에 사람이 선보인 뛰어난 맛의 와플로 인해 벨기에 하면 와플이라는 공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와플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팬케이크를 실수로 망치로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아마 와플을 맛보지 못했겠죠? 또 실수했을 때 이렇게 하면 시럽이 흘러내리지 않겠다고 바로 생각해낸 요리사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실수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손님을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진 감자칩, 반죽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초코칩 쿠키, 실수로 망치를 두드려 만들어진 와플까지. 오늘의 이야기 다들 어떠셨나요? 전에는 좀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들고 왔더라면 오늘은 가볍고 재미난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재미있으셨길 바래요. 또 앞서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드실 때마다 이 유래가 꼭 생각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CSI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채린, 기술 이하빈, 진행의 박세리였습니다.